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와 인천 격전지 후보들을 만나서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받는 안양 동안 을 지역. 저희가 지난주에 민주당의 이재정 후보, 정의당의 최혜선 후보를 만나봤는데 이어서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16대부터 쉬지 않고 20대까지 안양 동안 을 내리 5선을 지내셨습니다. 6선 이제 도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러지 못할 것이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헌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재앙까지 보건재앙까지 덮친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국민들 못 살게 만들고 있는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춰야 한다, 중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예. 서울대학생회장, 방송기자 출신, 정치 입문에서도 당내에서 다양한 당직을 이어오셨습니다. 현재도 원내대표로 계시고 이 경험과 연륜은 충분히 쌓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데 정치인 심재철 한마디로 얘기하기 좀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정의 좀 내려보도록 할까요? 일 잘하고 깨끗한 네. 개혁적인 일꾼이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일 잘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매니페스토 시민단체랄지 아니면은 뭐 NGO 국정감사단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은 다 평가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개혁적인 면들, 특히 저는 지금까지 5선을 했지만 어떤 정파나 계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길을 저 스스로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부터 이제 국회 한 지역, 안양 동안을 지역에서만 5선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지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데 뭐 의정 활동, 지역구 활동 그간 뭐 수도 없이 해오셨습니다만 예. 그래도 좀 자평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래도 지금 제일 보람이 있는 것은 안양 지역에 지금 인덕원에서 동탄 가는 전철 노선을 드디어 성공시켰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호계 사거리에 역을 새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전철 노선 거기에다가 또 월곶에서 판교 가는 전철 노선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이전 계획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계획을 만들도록 네. 그래서 그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확정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인덕원 GTX-C 노선이 인덕원에 지나가도록 인덕원 역을 신설하는 그 안을 기본 계획 자체에 집어넣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서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에 넣어가지고 신설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만든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안양을 위해서 해왔던 일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는 또 유권자들께서는 참 일 잘하는구나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계속 저를 이렇게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간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잠시 공통 질문을 통해서 또 더 추가적으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일꾼으로서의 경쟁력, 후보자들에게 모두 세 가지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안양 동안을은 많이 받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에 한동안 이 안양 지역의 집값이 과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후에 집값 안정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무능과 실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부동산 정책 지금까지 18번을 발표했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 가장 커다란 문제는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때려잡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경제 재화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을 하지 않고 특히나 요즘 같으면은 땅이 없다면은 도심의 노후 공동주택들을 재개발, 재건축으로 풀어줘야 돼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공급은 하지 않고 무조건 가격만 규제한다. 분양가를 상한한다.
그러니까 먹힐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대해서 타겟을 누르면은 그게 옆으로 삐져나오는 풍선 효과. 예. 서울 누르니까 안양으로 내려오고, 안양 누르니까 수원으로 가고, 수원 누르니까 화성 동탄으로 내려가고, 이런 계속적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동산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래가 잘 되도록 거래세를 낮추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선거가 끝나서 저희들이 과반을 차지하거나 제1당이 되거나 큰 힘을 갖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키겠습니다. 예. 다음 공통 질문. 자,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안양 동안을이 이제 주택가가 상당히 이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산업기관은 취약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 있어 왔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의 로드맵에 좀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예.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안양은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통은 참 좋습니다. 전철 기존 4호선에다가 인덕원, 동탄, 월곡, 판교, 그다음에 GTX-C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갖춰져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인덕원역 근처에는 약간의 토지는 있으니까 그쪽은 될 겁니다. 그리고 안양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양에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도시의 산업 기반이 취약한데 예전에 있던 공장들이 이제 땅값이 좋아지니까 다 팔고 다 지방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안양 교도소의 이전이 안양 발전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반드시 안양 교도소를 이전시킬 생각입니다. 예. 자, 안양교도소 얘기를 이제 말미에 살짝 이제 붙여주셨는데, 외곽 이전하자는 공약은 이제 다른 후보들도 내놓고 있고, 앞서서 이제 후보께서 말씀하시기에 처음에 이제 계획안을 만들어내는데 큰 노력을 하고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육선을 하시면 이제 임기 안에 이제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지역민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 안양 교도소 이전은 안양의 수건 사업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는 최초 계획안을 마련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 어려움들이 있고 특히나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완전히 올스톱 됐었습니다.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제 다시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초선 재선들의 역량으로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은 육선의 이 중후한 중진이 이 일을 잘할 것이냐 따져보면 될 겁니다. 네. 이 업무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부, 거기에다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LH 8개 기관, 특히나 중앙부처 4개 부처를 상대로 해서 설득하고 조정하고 타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바로 그럴 때 초선 재선들이 힘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육선의 원내대표를 지닌 저 같은 중진이 힘을 제대로 쓸 것이냐 그건 뭐 묻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은 심재철이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을 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역 현안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양시가 터미널 부지에 49층 복합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하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안양시에서 용도를 바꿔가지고 일반에 분양을 하고 일반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네. 그게 시민들에 의해서 일단 저지가 됐습니다. 예. 저도 물론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확하게 이 일을 하자라는 것이고 예. 최초의 거기 터미널 부지가 공공용지였던 만큼 공공성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것을 단독으로 개발할 게 아니라 이 인덕원 동탄에 농수산물 시장역이 옆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바로 옆에 농수산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지 이 자체만 가지고 풀어가지고는 토지의 효용이 굉장히 제한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농수산물 시장역, 그다음에 농수산물 시장의 리모델링, 이것과 같이 터미널 부지의 종합개발, 이 세 개를 한데 묶어서 종합개발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예. 자, 어려운 시기에 지난해부터 이제 원내대표 자리에 앉으셔서 총선까지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어려움은 가장 큰 게 무엇이었는지 현재 정부와 여당의 행보에 대해서 그간 쓴소리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다라고 표방을 했지만은 국민이 주인이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이 있었고, 예. 그리고 또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마음대로 강행 처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국정지표라고 내세웠던 국민이 주인인 정부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런 데서도 잘 나타나고요. 네. 안 됐다는 게 잘 나타나고. 그다음에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다, 국가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방을 했는데 코로나 사태 당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졌습니까? 이 두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만을 안겨준 정권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정책 좀 바꿔라. 대표적인 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 탈원전 정책. 네. 이런 것들 국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정책을 바꿔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이면서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제 지역구의 도전까지 이어가고 계신데 현재 정권에 대한 실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선대위 명칭을 대한민국 바로잡기 선대위 이걸로 정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내 제1당 그리고 그 넘어서 이제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화된 전략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 실패를 저희들은 지금 부각시킬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거, 왜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고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무능한 정권을 가장 먼저 부각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과는 다른 대책들을 제시를 해나갈 것입니다. 예. 정부 정책은 빚내서 돈을 만들자라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고 시중에 유동성을 흡수해서 하는 방식, 국민채권 방식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520조의 20%, 한 100조 정도를 용도를 바꿔서 아껴 쓰고 용도 바꿔 쓰고 해서 그 돈으로 지금 재원을 마련해서 살아자. 국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고 바로 그 점이 정부 여당의 코로나 대책과 저희 미래통합당의 코로나 대책 근본 차이입니다. 예. 이 안양 동안을의 새 현역 후보를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보신 대로 지난주에는 민주당의 이재정 후보, 정의당의 최혜선 후보를 모셔서 공통 질문도 드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그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두 분은 여성이기도 합니다만은 비례 초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만만치 또 않다는 그 전망도 있습니다. 이 두 후보에 맞서서 후보님만의 장점이랄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저희 지역 주민들이 지금 벌써 20여 년 동안 쭉 지켜봐서 아시겠지만은 예. 이 일을 잘한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점을 저는 그래도 내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 두 후보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지만은 주민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맡길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의 일을 잘하던 사람에게 맡길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심재철이가 그동안 일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다.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감을 저는 충분히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 충분히 지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방송을 보시는 이제 안양 동안을 지역민들은 이제 20년간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서도 많이 얼굴을 보셨기 때문에 방송 통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민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양 동안을 유권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심재철.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 잘해왔고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결코 오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게 바로 주민들 곁에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심재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지팡이를 짚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서러움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함께 손잡고 세상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키워가겠습니다. 네. 21대 총선 안양 동안을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